구간이 깨진 상황에서 다소 어떤 새로운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국조선해양의 이런 본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주 실적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의 어떤 후판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했었던 것이고, 이게 원인이 돼서 지난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 7월 중순까지 하락하는 이유가 됐었죠. 그래서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사 손실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폭 반영을 시키면서, 사실상 후판 가격에 대한 어떠한 인상 우려는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반영을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좀 저는 가라앉았다. 오히려 악재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홀가분한 상태에서 좀 이 부분들을 털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에서의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좀 하방 변동성을 좀 더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하락의 흐름이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악재가 추가적으로 또 돌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한 업종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패대기 치는 이런 장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만 딱 잡아놓는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뭐 제약이면 제약,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 뭐 조선주 쪽으로의 어떤 강한 이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좀 두들겨 맞는, 최근 3일 연속 좀 두들겨 맞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의 하락을 유발시킨 거는 어떤 종목 자체 악재보다는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요인에 기인한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따놓은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종목들도 함께 좀 하락을 같이 좀 막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크다 그러는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 200불 이상으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 200불 이상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톤당 200불 이상에서 지난 뭐 4월달은 아니네요.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해가지고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7월달에 톤당 이제 뭐 200불 이상 넘어가니까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톤당 168불 정도까지 이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야, 후판 가격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 손실 충당금도 이렇게 훅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거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왔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진 상황에서 다소 어떤 새로운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 위로 올라서서 안착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보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 흐름들 속에서 다시 밑에서 바닥 작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걸 보고 다시 접근 전략을 좀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하락은 일단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좀 깨졌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회복이 된다 아니면 좀 더 밀려서 바닥을 좀 더 딛고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을 섣부르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업종별 흐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오늘 해운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해운주가 조금 올라갔는데 운수창고 업종에서 HMM하고 페노션이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어요. 대한해운하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보통 이제 해운주가 꼭 한번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순환매가 꼭 조선주로 한번 좀 찾아오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영향들이 차후에 해운주에서 이제 조선주로 좀 넘어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국조선해양이 12만 5천 원대 그 이상으로 좀 안착하고 버텨낼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실적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목표했던 수주액도 다 달성을 했고 초과 수주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고 딱히 뭐 악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와,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악재는 좀 다 털어내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올려놓고 안착이 돼야 좀 더 이런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반대로 밑으로 좀 더 하방 변동성을 확대한다면 밑에서 저점을 만드는 걸 보고 다시 어떤 이제 포인트를 좀 잡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로 올라오던 밑으로 내려오던 다시 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면 한 15만 6천 원대에서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내려서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이 가격까지 올라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과 과정이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떨어지고 바닥 만들고 올라와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빨리 이 위로 다시 올라온다면 생각보다는 그 시간과 과정을 많이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올라오기를 주 후반에는 좀 올라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와서 또 버텨내야 또 그림이 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그림들이 이번 주 후반에 또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뭐 외인들과 기관들이 또 이제 어떤 수급을 보였는지를 보면 이 기관 놈의 새끼들은 또 또 열심히 또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이 기관 주도하에 여기서 반등 한번 가나 했는데 이거 뭐 정말 여기서 이렇게 좀 사주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도하나 했는데 곧바로 또 매도 터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더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메이저 수급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혼돈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됐던 투신의 수급이 됐던 연기금의 수급이 됐던 누가 하나 좀 들어와서 꾸준히 잡아주고 어느 일정 수량 이상의 이런 매수세를 좀 보일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수급에서 어떤 큰 포인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서 일단은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근데 이거 올라오려면요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누가 사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오고,
얘네들이 계속 팔면 결국에 하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당연히 외인들 기관들 중에 하나 매수 잡히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외인들 기관들이 역시나 그냥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라오는 것도 결국에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또 연관성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변수가 하나는 있죠.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문제, 인수나 이런 인수에서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뭐좀 그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이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9월 달에는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될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도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어디서 좀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지를 좀 보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주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